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있는 정주영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교재 앞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경찰 승진 시험에 있어서 이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런데 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원래 이제 다른 시험에 있어서 예컨대 변호사 시험도 20문제입니다.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실제 20문제니까 지문이 100지문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직 시험도 25문제, 4지문이니까 100지문이 나올 거고. 그런데 경찰 승진은 40문제, 4지문이니까 160지문이에요. 가령 이 160지문의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비상상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출문제가 나오는 시험이 다른 시험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경찰 승진에는 비상상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40문제를 내기 때문에 각각의 테마를 쪼개다 보니까 일반 시험에서는 이 쪼갠 테마에서 20문제를 고르다 보니까 안 나오는 영역. 그러나 경찰 승진에 있어서는 40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도 출제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 과목은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어서 스스로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경찰로서의 기본적인 얘기 이런 것들은 아니면 어떤 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전부 다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형사소송에서 수사 절차는 수사기관으로서 충분히 다루지만 공판 잘 아나요? 무엇보다 상소, 형집행은 뭐 별거 없으니까 가보면 되겠지만 상소 같은 경우 하면 머리 확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판과 상소 절차도 전체적으로 실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는구나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알아둬야 됩니다. 바로 이 형사소송법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문이 많습니다. 조문이 많고 그 다음에 한 파트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컨대 형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법성이라고 얘기하면 위법성과 관련해서 아예 바닥을 팝니다. 예를 들면 위법성의 개념부터 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거, 또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하나로 그러면 정당방위 바닥까지 가는데,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한 파트가 이제 깊이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파트의 영역이 많지 않아요. 이만큼 들어가 보고 알겠다 좀 더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고요. 또 다음 영역으로 바로바로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한 파트를 알기 위해서, 이 수사 절차 한 파트를 알기 위해서 향후 공판 절차나 상소 절차나 형 집행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나씩 끼어 들어가요. 이렇게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번 정도 다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기초 개념이라든지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나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빨리 요약 정리하고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결코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승진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다른 시험같이 예를 들면 80점만 맞으면 된다, 90점 맞으면 고득점이다, 그런가요? 최근의 추세는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거의 다 맞고 한두 개 안에 끊어야 됩니다. 혹시나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주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절차 흐름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절차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은 이 다양한 조문과 다양한 내용,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내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본적인 절차의 축이 있다. 이 절차의 흐름이 있고 이 흐름에서 80%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위아래로 예외가 있다. 이게 사실 한 20% 돼요. 현실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은 이게 20%가 되지 않습니다만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에 집중해서 틀리도록 내기 때문에 20% 정도만 암기를 하고 나머지 절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다양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면 이런 중요 테마와 관련해서 하나씩 끊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 테마에 있으면 수사와 관련 있지만 예를 들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과 관련한 어떤 공판 단계 증거 쪽의 태도,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을 때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럼 상소 절차에서 어떤 이유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 형 집행 단계, 뭐 재심의 문제 관련된 내용들을 지문으로 좀 조합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과정을 준비해 가지고 고득점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의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단순 암기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단순 암기로 접근하는 게 80점, 90점 맞는 것은 쉽지만 거의 다 맞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암기해 보세요. 조문이 실제 형사소송법 조문이 493조지만 몇 조 A, 몇 조 A, 형사소송 규칙, 그리고 항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문을 뽑아보면 민법보다 형사소송법 자체가 더 길어요. 그러면 이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암기한다. 이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부 다 암기한다라고 하기 전에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용어를 이제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단순 암기를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괜히 이건 이거겠지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 추측에서 보면 자꾸 오해가 나요. 어떤 제도나 어떤 판례를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니까 시험 나왔는데 이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이 판례를 잘라내 가지고 이게 지 마음대로 시험 냈다 이거 오류 아니냐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제 그러한 문제들은 내가 이해가 부족했고 유사한 사례와 구분이 안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 암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반복하고 잊어먹고 또 반복하고 잊어먹고 반복하고 잊어먹고 하고 계속 쌓이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걸 전부 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암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장점은 있어요. 일단 공부를 한번 해봤다. 그래서 사실은 대충이나마 개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도 경험해봤다. 적어도 실무에서 수사 절차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 암기로 적응해 가지고 내 현실과도 맞지 않는 대로 계속 암기하다 보면 오해도 낳고 그 다음에 또한 금방 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공부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하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 다음 판례도 정확히 이해하는데 단지 판례 요지만 밑줄 쳐가지고 단순하게 외우면은 유사 사례에서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례는 항상 사실관계 중심, 어떠한 사안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도록 판례 사실관계를 철저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종교적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철 스님이 하신 거죠.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러면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니 이렇게 해서 이제 비하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 어떤 불교적 반어법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조금 뭔가 각도가 있어요. 원래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즉 공, 정신세계가 즉 색이다. 즉 현상과 관련이 된 거고 현상이고 정신세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불교적인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을 하나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읽게 돼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산.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세요. 산 하면 뭐가 떠오르냐? 어떤 사람은 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나는 산하면 지리산에 올라갔는데 지리산에 올라가면서 아주 힘겹게 산에 올라갔고 산에 갔더니 뭐 멧돼지를 봤다.
아니면 하얀 다람쥐를 봤다. 그 지리산에서 어떤 즐거웠던 추억, 고생했던 추억이 떠올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 사는 설악산의 화려한 단풍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는 이 아름다운 산에서 나의 첫사랑을 만났고 그 사람과 연애를 했던 기억이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사는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산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 사는 험준한 에베레스트에서 동료를 잃었던 산일 거예요. 사실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아요. 바로 왜 똑같지 않냐? 이 사물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경험 따라 사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산이라는 말은 똑같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산은 달라요. 왜?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산악인들이 있어요. 이 산악인들은 전 세계 산들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에베레스트도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죽음도 경험해보고 삶도 경험해보고 아름다움과 고통과 희망과 눈물을 경험했어요. 30년, 40년 산을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산이 다르겠지만 또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바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했을 때 그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는 산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다시 그들에게 똑같은 산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 보면 다시 또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원용한 것은 제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하는 것들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지식이 부정확하면 부정확한 산이 그려집니다. 제대로 된 산이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실무가이지만 내 경험상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산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는 적어도 학문으로서, 수험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여러분들보다 오래 준비를 하였고 오래 공부를 하였고 또 많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스승님 밑에서 많은 책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공부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지식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바로 제가 전해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결국 똑같은 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산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 매우 용이하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겠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형사소송은 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무엇보다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뜬구름이 아니라 역사도 얘기하고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와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산을 보기 위해서 바로 정확한 지식, 이해를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떤 분들은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여가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이해를 해서 폭넓은 경험, 폭넓은 시야로 책이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요약만 하면 됩니다. 정리만 하면 됩니다. 요약 정리를 통해서 시험은 충분히 담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요약 정리를 위한 방편, 똑같은 용어를 써야 됩니다. 똑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약 정리나 바라보는 것 제가 끌어들이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하고 넓은 것을 보고 혹시나 조금 멀리 있는 얘기 같다, 아니면 형사소송이 좀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고 해도 저는 우리 판례와 기본적인 학설, 기본적인 배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수험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이해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도 있겠다. 그리고 그걸 체득하는 정도로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사소송의 특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 정확한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 강의의 그 개요 인트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교재의 순서대로 쭉 나가기는 할 건데, 처음에는 이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와 관련한 중요한 개념들을 역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치면은 이제 두 군데, 여러분들이 페이지 11과 24페이지에 있는데, 제 교재의 특징은 밑줄이 교재에 그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밑줄이 빠져 있는 부분은 제가 그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밑줄 부분을 읽습니다 라고 하면 밑줄 부분을 보시고, 책을 보세요 라면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별도로 나중에 이제 필기 노트, 서브 노트가 업로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또 참조해서 하시고, 필기를 뭐 여러분들 정지해 놓고 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 서브 노트를 참조해 가지고 좀 부과하셔도 괜찮겠습니다.